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거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영양제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먹자마자 그냥 간이 손상되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영양제나 보충제, 그리고 먹는 식품들, 그런 것들이 간을 쉽게 손상시킵니다. 간을 손상시킨다는 거는 경미하게는 간 수치만 그냥 조금 올리는 정도, 예후가 되게 안 좋은 거는 급성 간부전을 유발하는 케이스까지 다양했고요. 영양제를 딱 먹었을 때 어떤 증상들이 간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신호구나, 이런 걸 아셔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건 제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약들약 간손상 치시면은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황달, 그리고 구역구토 위장관 트러블, 많이 피로한 거,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어떤 영양제가 내 간을 손상시킬 수 있나, 이걸 좀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게 먹자마자 간을 망가뜨리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간 손상 관련된 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문의가 워낙 많으셔서 다 종합을 해서 너무 많은 거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보충제나 영양제, 첫 번째 비타민 A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아닌 레티놀 기준으로 하루에 10,000단위까지가 안전한 용량이었는데, 보통 이제 간 손상을 유발하는 용량은 40,000단위 이상에서 간 손상을 유발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 드시는 분들은 이 여드름 케어 목적, 피부의 보습과 피부의 윤기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여드름 케어하는 목적으로는 몇만 단위짜리를 먹죠. 한 알에 뭐 10,000단위 이상짜리를 하루에 10알씩 먹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간 손상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B3예요. 니아신, 니코티나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니코티나미드는 조금 더 역치가 높고 안전한 편인데, 그 니아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아신 기준으로 하루에 1000ml 이상 드시는 분들에게 간 손상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니아신 중에서도 천천히 녹는 서방형 타입이 간 손상을 더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아신,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많아야 50ml 정도를 먹는데,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1000ml, 2000ml, 4000ml 이렇게 드시거든요. 보통 먹는 용량의 뭐 몇백 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흔하게 간 수치를 높이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B3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녹차 추출물이에요. 여드름 뭐 개선 목적, 피부 개선 목적, 간에 좋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카테킨은 간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정 용량 이상을 먹으면 간 수치가 급증을 하게 되죠. 녹차 추출물을 잘못 먹고 간 이식받은 케이스가 꽤 있었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분들도 하루에 400ml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유럽 EU 보건당국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하루에 800ml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400ml 이하를 또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0ml 이하가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1000ml 이상도 먹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 수치나 간 손상의 이슈, 거기에 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알약이 한 알에 200ml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알 이하로 드시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논이입니다. 논이. 간 손상 이슈가 아주 많아요. 아주 뭐 극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간부전을 유발하고 간이식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논이는 간 손상을 유발하는 식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작년에 염증에 좋다, 면역에 좋다, 그래서 많이들 판매하고, 심지어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2주간에 걸쳐서 그 1리터짜리를 그 한 병을 마시고 급성 간 손상이 온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간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이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먹자마자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병 먹고 간 손상이 왔으니까요. 잘 맞는 분들은 효과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간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국, 빨간 쌀이죠. 거기서 추출한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인데요. 모나콜린 K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과 같은 성분이죠. 고지혈증 약 자체가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 하루에 10ml 이하를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내서 막 고용량을 먹는 분들은 간 손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는 하루에 1000ml 이상을 먹었을 때 간 손상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충제를 보면 한 알에 한 500ml가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2알 이상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되고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그렇지만 논이처럼 막 간에 막
막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6가지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한 간 손상의 이슈가 있는 보충제, 영양제 성분 중에서 제가 추린 거고요. 원래 더 많았죠. 몇십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에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6가지를 먹는 분들은 내 간이 먹자마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간 손상의 이슈, 간 손상의 증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국립보건원 그 자료에는 없었지만 데이터를 따로 찾아봤을 때 간 손상, 간 수치를 높이는 이슈가 있는 제품인데요. MSM입니다. 그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되게 약해, 그러니까 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간 수치를 높여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이미 높은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높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종합 비타민. 비타민뿐만 아니고 옆에 막 과일이나 허브나 뭐 생약 같은 게 막 들어있거든요. 이런 천연물질이나 이런 생약 성분이 간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간에 효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간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간 수치를 높이는 그 영양제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고용량 요법을 하시거나 특정 영양소나 보충제를 먹지 않는 이상엔 간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혹시라도 간에 부담되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면 바로 캐치를 하셔가지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옴.